한중일은 현재 치열한 선박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바다에 띄워 주변국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싱가포르사가 발주한 14,8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오는 9월 15일에 인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주 등 130여 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운전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1회 연료 충전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9% 니켈강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소식에 배아파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9월에 프랑스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지만 9개월째 건조가 지연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기술력이 부족해 건조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2018년 6월에도 중국 후둥중하가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노가 호주 앞바다에서 멈춰서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또한 배가 두동강 나는 사건을 연속으로 일으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3년 6월 17일에 발생된 미쓰비시 중공업 컨테이너선 침몰 사건입니다. 해당 배는 8,000TEU급으로 인도양에서 항해 중 선체 중앙부에 균열이 발생해 곧바로 두동강이 난 바 있습니다. 사고 당시 4,382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는데 신일본 제철이 신소재 강판을 사용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자랑하기도 한 배입니다. 그런데 자매선박 5척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설계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유수의 선박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모리셔스 사건인데 두동강난 배 운항회사는 미쓰이 상선으로 나오지만 배를 만든 곳에 대한 정보는 언론 통제 때문인지 잘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배를 제조한 곳은 일본 유니버설 조선소로 2004년에 건조되어 2007년 파나마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조선은 한국에 맞서기 위해 2014년 IHI 마린 유나이티드와 합병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탄생한 조선사가 현재 2위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입니다. 즉 일본 선박은 항상 두동강의 공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친환경 마인드도 부족한데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두동강난 모리셔스 배를 15km 예항 후 수심 3180m에 가라앉힌 것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도 엄청난 양의 중금속 대양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옆 나라가 흔들릴 동안 한국은 놀랍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진을 떨쳐내고 7월 처음으로 수주 1위를 기록했고 8월에도 사우디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0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전세계 PC선 수주 잔량 137척 중 무려 63척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에탄 운반선 4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 척당 1,300억 원 정도 하기에 5천억 원 정도를 수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LNG 추진 선박의 추호항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카타르와 계약한 LNG 운반선 100척과는 다른 개념으로 LNG를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입니다. 시장 규모가 2020년 20조 원에서 2025년 13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74개 회원국을 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줄이는 규제를 진행하고 있어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이 각광을 받는 상황입니다.